안녕하세요. 모멘토 부동산 역사. 오늘은 조선시대 임금 여섯 번째 임금 단종과 관련된 부동산과 단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되고 영월로 유배를 간 왕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자라고 써 있죠. 이게 훗날 그 단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여기 지금 이정재의 수양대군, 그 다음에 한명회. 이 한명회가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 있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단종이 이 희로애락을 겪게 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다양한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손꼽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이 시작할 때부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계속 적장자 승계 원칙이 어긋나면서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던 찰나에 단종 때야 비로소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정통성을 갖게 된 왕 중에 하나가 단종입니다. 단종이 유일하게 그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어떤 조건을 갖췄냐면은, 보통 이제 왕이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원손, 그 다음에 뭐 세손, 세자, 왕, 이런 순의 이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고, 또한 원손에서도 단순히 왕의 아들로서의 이첫 번째 아들로서의 원손이 아니라 적장자, 적손, 그 다음에 거기에 장자의 장손, 이런 식의 원손의 코스를 밟고 원손이 되고 세손이 되고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코스로 밟아야 되는 게 이 정통성의 끝판왕인데, 단종이 유일하게 이런 정통성을 갖고 있던 왕 중에 하나였고,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이 타이틀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또 재미나게 또 무슨 일도 있냐면, 보통 그 왕으로 될 원손이나 세손은 무슨 대군, 무슨 군 이런 타이틀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폐위가 되면서 노산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되고, 또 복위 과정 중에서 노산대군이라는 대군 칭호도 받게 되고, 왕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칭호를 다 갖게 되는 게 또 단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타이틀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 인생 살아가는 짧은 생을 17세, 18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러는 중간에 이 한명회, 유명하죠. 한명회, 한명회로 출연했던 이덕화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 여기 지금 수양대군으로 나오는 정재영, 요분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책사이면서 조선 정기를 뒤흔든 큰 인물 중에 하나죠. 딸들이 모두 이 왕실과 혼맥을 쌓게 되면서 조선시대 전기 최고의 건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개우정난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나와 있는 포스처럼 과연 정재영이 정통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형인 문종은 세종의 첫째 아들이죠. 적장자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수도 없고
수양대군이 이렇게 뭐 낑겨들 예력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수양대군이 가능성 있게 만든 책사 역할을 한 게 여기 있는 한 명입니다. 사실 단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폐위가 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한 여건이 많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세종대왕의 그 부인 소원왕후죠. 소원왕후 심씨. 소원왕후 심씨가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단종은 할머니의 수렴 청정에 의해서 임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나 아니면 단종이 태어나면서 산후통으로 돌아가신 장경왕후가 살아 있었다면 수렴청정을 통해서 왕위를 뺏길 일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 문종조차도 일찍 죽지 않았다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요건 왕실의 어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는 틈새를 활용해서 이 한명회가 머리를 짜내죠. 그러면서 이 계유정난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의 그 보필을 하겠다고 하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이 대신들이 모두 죽게 되면서 이 계유정난은 성공을 하고 그리고 수양대군이 정권을 탈취하는 상황을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령포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청령포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최초로 유배시킨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청령포 여기 눈에 보이시죠? 이 청령포에 지금 봐보시면은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갇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갇히는 모양새로 되어 있는 곳인데 청년포가 어떻게 생겼냐? 사진으로는 엄청 이쁩니다. 청년포 이렇게 이제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최초에 이제 유배지를 보내서 2개월 동안 있는 동안 홍수가 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요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여기 이제 청령포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영월 장릉 여기가 단종의 묘입니다. 단종의 묘. 이렇게 이제 단종의 묘하고 청령포 요 정도의 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애잔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풍경은 이쁜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또 이렇게 이 영월의 장릉과 청령포. 근데 이제 여기서 슬픈 일이 이게 벌어진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면서 이제 단종의 왕비는 서울에 남게 됩니다. 단종의 왕비는 이게 이제 영정이 단종의 영정인데 왕으로서의 영정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영정을 이렇게 이제 17세 모양 17세의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배우자 또한 어린 나이가 되겠죠. 이제 남게 돼서 단종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면서 청룡사라는 곳에 기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종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여기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봉 이곳에서 지금 청룡사에 가깝죠. 근데 이 동망봉의 주변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보이죠? 이곳이 어딘가? 바로 숭인동, 창신동 일대입니다. 여기가 재개발로 이제 또 핫하죠. 요 지역이 지금 단종하고 연관성이 있는 단종의 왕비가 슬퍼해서 동쪽을 바라보고 슬퍼했다는 동망봉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복귀를 이제 왕이 되기를 이제 다시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지죠. 단종 복위 운동. 단종 복위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있냐? 사육신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사육신이 복위 운동을 합니다. 이 사육신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냐? 노량진입니다. 노량진도 또 핫하죠. 재개발로.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한 지역. 이 두 지역과 단종이 연관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봐보면은 단종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관련된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사육신과 관련된 노량진은 전체가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노량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한 요쪽에 동망봉이 있는 요 보문동 근처의 창신동, 여기가 이제 여기 숭인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요곳이 동망봉입니다. 동망봉 요 지역, 여기가 창신동 재개발 지역이죠. 여기 동망봉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곳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